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먼저 비트 차트부터 보게 되면 일본 기준으로 아직 이 추세를 뚫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제 말한 대로 저는 이 추세를 뚫고 상승할 때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한다 했었고, 그 전까진 계속해서 관망하는 포지션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빠르면 이제 내일 미국의 GDP 발표, 그리고 늦어도 금요일 저녁 11시에 진행이 되는 파월 연설쯤에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현물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 기준에선 상승보단 하락의 이슈가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안해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매수를 해서 금요일 잭슨홀 미팅과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어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나올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현물 매매를 하려 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같이 지루한 장 상황에서 이제 칠리즈 같은 코인들이 급등을 나와주곤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상승이 아닌 하락 횡보장에 3일 만에 37% 이상 오른 코인을 진입하기엔 제 기준에선 손익비상 좋지 않아 이렇게 오른 코인들은 우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자의 매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오르고 있는 상태에 추격 매수의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그런 매매를 선호하고 있진 않아 이제 미련 없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지금은 이제 공부방에 공유를 한 것처럼 적은 비중 숏 포지션만 잡고 있는 상태로 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또 욕심 없이 1차 매도까지 진행 후 아직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저녁 9시 30분에 내구재 수주 그리고 11시엔 잠정주택 매매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까지 확인한 다음 포지션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발표가 됐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이 결과는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전월에 비해 51만 1000채로 12.6%가 급감한 상태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12.6%,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9.6% 감소한 것으로 2016년 1월 이후 최저의 수준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상황도 현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업체가 연쇄 도산할 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2008년 다들 아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은 후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였으나 비은행권 중소모기지 업체들은 현재 존립이 위태로운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지난 6월 모기지 업체 퍼스트 개런티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 이유는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대출 규모가 줄어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 전 직원의 80%에 가까운 471명을 해고를 했고 4억 1,800만 달러 원화로 약 5,600억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기지 업체뿐만 아니라 스프라우트 모기지 또한 운영을 중단 선언했습니다. 페니메이나 프레디 맥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은 금리가 급등을 해도 긴급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 모기지 업체들입니다.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마진콜에 직면하게 된다면 당연히 업체는 파산의 위험이 커집니다. 지금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 차원에서 올해만 금리를 2.25% 인상한 상태입니다. 작년 말 3.1%대였던 30년 만기 미국 모기지 금리는 지금 현재 5% 이상으로 올라갔고,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상태입니다.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 또한 대출을 꺼리면서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급감한 상태이고,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는 50%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PMI 지표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녁 10시 45분에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마킷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모두 예측 수치보다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PMI 같은 경우엔 각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재고, 출하 가격, 고용 등을 조사해 0에서 100의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물 경제 전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고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 그리고 수축으로 각각 나뉘게 됩니다. 이번 달 지표는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코로나 팬데믹 직후엔 2020년 5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초기를 제외하면 이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13년 전 이후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이제 서비스업인데, 지난달 서비스업 PMI 수치는 44.1로 전월 47.3과 비교를 해봤을 때 3.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예상했던 수치는 49였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고 역시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인 상태입니다. 이번 CPI 수치가 저번 달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의견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경제
경제 침체 국면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지표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점이 지금 상황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PMI 그리고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안 좋은 결과로 나와도 오히려 시장은 하락보단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PMI가 발표된 후에 1.44% 상승이 나와줬고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된 후엔 마이너스 1.35% 하락이 나와줬지만 곧바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큰 불안감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증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 그리고 패드풋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할 점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매우 비둘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의 계획보단 지금 현재 연준에서 경기 침체로 보고 있지 않아 계속 지금과 같은 강한 금리 인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까지 도달하겠다라는 뉘앙스의 언급이 있다면 아무래도 상승보단 하락의 영향이 더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분명 어느 정도 회복은 있을 것이고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하더라도 다가올 경기 침체 고용이나 부동산 등 그리고 아직도 악재라는 부분들이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앞으로 잘 대처를 하신다면 가져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이제 수익이 좀 적더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것에 더 비중을 실어 장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의 관점은 계속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 또한 실시간으로 이 공부방 안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저 말고도 다른 트레이더님 외에도 시드를 정말 억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방 안에서 관점을 공유하고 계시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있는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더 좋은 내용들 준비해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도팔이었습니다.